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103역 AB19 후반 분양가 떴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3역 AB19 블록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2월에 사전 청약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계속 연장이 되다가 다음 달 5월 달에 분양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분양가는 안 떴었는데 분양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 예정 분양가 84A, 84B, 84C가 있는데요. 여기는 1층이 가장 싸고요. 4억 9,700, 2층은 4억 6,700, 1000만원이나 차이 나네요. 한 층 차이. 3층은 4억 7,600, 4층은 4억 8,600, 한 층에 1000만원씩 차이 나네요. 그리고 5층 이상은 4억 9,680만원, 거의 5억이네요. 그럼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1년 반 기다렸는데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이런 게 임금 이런 게 다 올라서 할 수 없죠. 근데 5층 이상인데 만약에 20층 이상인 분은 좋겠는데 만약에 6층, 7층 이런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20층 이상 로얄층과 6층, 7층 이런 층과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4억 8,990만원. 84A가 제일 비싸네요. 4억 9,680만원. 발코니 확장 비용은 546만원.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상기 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심의 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예정 분양가를 기재하였으며 타입별, 층별 공급 금액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예정 조건. 계약금은 분양가의 5% 플러스 5%, 5%씩 두 번 내나 봅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잔금 30%,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예정이 됐답니다. 계약 조건은 예정사항으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이제 후불제 조건은 예정사항으로 법령 또는 규제 등에 의하여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검신연구소 승재파파님이 올리신 글을 올렸나 봅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선이네요. 84A 5층 이상 가격이 아쉽네요. 200만 깎아주면 디딤돌 가능할 텐데. 사청 당첨자는 1년 반을 기다렸는데 적정선이라뇨. 2단계 다른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일찍이라도 들어가죠. 기회비용 다 날리고 후반 진짜 거지 같네요. 디딤돌이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은 6억 이하로 바뀌었어요. 분양이 너무 미뤄졌죠. 원자재 가격이 한참 오른 하필 이 시점이라 사청분들 열받는 건 이해가 가네요. 그 분양 미룬 걸 왜 사청 당첨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분양 늦어지느라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25년 4월에서 26년 2월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겠네요. 기본 5억이네요. 5억이면 저렴한 듯. 원자재 상승이 심해서 어떤 분양가일까 궁금했는데 이 정도면 미분양은
안 되겠네요. 와, 호반 5억. 호반 알바들 엄청 많군요. 헉, 생각보다 비싸네요. 사청 후 오래 기다리신 분들 억울하실 것 같아요. 5층 이상 분양가가 저러면 고층 당첨되면 모를까 9층 이하 당첨되면 참 고민되겠네요. 원자재 오르고 다 오르고 5억이 저렴하다? 맞나요? 시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 예상. 분양가 와 사청 부적격되고 다른 곳 청약된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저도요. 지하철 뭐라도 하나 더 들어와야 100일에 비벼볼 수 있는데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이걸 미분양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렴하네요. 사전 때보다 3천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렴한 거 같은데요. 차 한 대 1년 만에 날아갔네요. 21년 10월 사전 청약이면 그동안 최저임금 오른 것만 10%가 넘는데 이 정도면 많이 안 오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전 청약 자체가 전 정권의 꼼수 정책이었으니 일정 미뤄지고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하죠. 헐, 후불 이자랑 기타 비용까지 캬 5억 5천 이상은 있어야 가능할 듯. 5억이 저렴하다. 옵션비, 중도금 대출 등 그러면 또 5천 더인데 나라면 절대 안 들어감. 분상제의 매력 끝. 이제는 34평은 어딜 가나 5억 언저리부터 할 거예요. 100%.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기본 5억으로 봐야겠네요. 계양신, 대장신도시들 나중 분양가가 얼마일지 감이 안 옵니다. 7억 갈 것 같네요. 지금 땅 보상가를 보면 여기 분양가는 최근 창릉 신도시 분양가랑 같이 갈 듯 합니다. 9평 6.8억 입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AB19 위치에 이 정도면 지금 시기에 저렴한 분양 같은데 다들 얼마나 싼 걸 원하시는 건지. 사전 청약 시점 가격에서 500만원 정도 플러스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후반은 사청자에게 전화해서 얼마 정도면 청약하겠냐고 1차로 간을 보아서 빡치게 만들었고 그 후 금강 분양가보다는 싸게 나올 건데 확정 의사가 있냐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사청자들은 분양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간만 보냐고 되물었습니다. 분양가가 나온 지금은 금강보다 싸게 한다는 말이 거짓으로 보이니 2차로 열받은 겁니다. 오해하시는데 사청자에게 처음부터 아니 중간에라도 이 가격이다 하고 예상가를 줬다면 호반을 욕하지 않습니다. 1년 반을 기다렸는데 호구당한 게 억울하고 분하니 이런 반응인 것이죠. 비싸네. 검다는 삼자도 감사해야 할 듯. 삼자도 감사해야 하는 곳. 사청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건축비가 올랐으니 분양가가 약간 높은 느낌은 있으나 캐널컴과 가깝고 103에서도 가까운 편이니 경쟁률이 높진 않더라도 완판 예상합니다.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02역이고요. 여기가 103역입니다. 여기가 호수공원 도서관 박물관 위치고요. 여기 RC7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검단 신도시에서 인기 1위 AA17 블록입니다. 102역도 역세권, 103역도 역세권 이렇게 되는 여기고 여기는 AA18 여기는 그 분양이 취소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AB19 블록은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 굉장히 좋죠. 뭐 가격이 비싸니 어쩌니 막 댓글에 말이 많은데, 뭐 사전 청약했는데 올라서 억울하다 막 그랬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나간 과거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은 요 정도 입지에 여기 사전 청약 당첨되셨다면은 이거 들어가야지 정답 아닙니까? 요 백삼역에서 대장단지 저 역세권입니다. 이 정도로 좋은 자리면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가격이 21년 말에 저 당첨됐는데, 그때면은 4억 한 5천, 6천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4억 9천 얼마니까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당첨됐으면은 들어가야죠. 이거 본청약 때도 경쟁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년 분양, 다른 데 분양됐으면은 더 싸게 들어가고 일찍 들어갈 텐데 억울하다 그러는데, 이미 지난 거 자꾸 따지면 뭘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미래 가치를 봐야죠. 미래 가치를 보면 이 저 백삼역이 환승역 아닙니까 지금?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환승역 결정 다 났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에서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리 좋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는 지금 분양가에 기본 더블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금강 3차 줍줍 어떨까요? 이런 글인데요. 이분도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여러 댓글을 보면서 공부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쟁률 높겠죠? 우리 제가 당첨된 아파트 카톡 단톡방을 보면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드려도 요즘에는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 카페에 제가 자꾸 올라오는 게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줍줍도 청약홈인가요? 아님 건설사 홈피인가요? 청약홈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높겠죠. 옆옆옆에 대방이 5억 초중반 얘기 나오니 칸타빌 왕길 금호 분양가도 봤었고, 그러니깐요. 왜 이렇게 74 미계약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다 사정이 있겠죠. 수도권 최강 경쟁력을 가진 분양가입니다. 최근에 택지 개발한 곳은 저런 분양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호호. 다 들어가고 싶어서 칠사했을 건데 남향이 아니라서 저층이라서. 모르죠. 그 사람들 2년 뒤에 후회할 겁니다. 통장은 날려먹었고. 베란다 없어서 동동향이 많아서 비역세 뭐가 있긴 하겠죠. 비역세는 아니네요. 초역세가 아니면 비역세인가요? 그리고 베란다가 없는 게 그냥 딱 끊어서 베란다만큼은 부족한 건가요? 다 그만큼 이용 공간이 나오는 거고, 동동도 일동양은 좀 그렇긴 하네요. 의외로 저층은 많이 계약했어요. 여기서 비역세는 아니네요. 초역세가 아니면 비역세인가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역세권을 쳐보면 여기에서 반경 500m를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여기 500m죠. 여기도 500m. 그래서 이 안에 반경 안에 들어가는 게 역세권이고요. 여기 금강 3차는 500m 바깥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역세가 아니면 비역세인가요? 그랬는데, 엄밀히 말해서
역세권 그러면 500m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역세권은 아니어도 비역세는 아니죠. 물론 출근 시간처럼 여유롭게 걸어갈 만한 거리는 아니어도 출근 시간 외엔 천천히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죠. 어제 직접 금강 오동 쪽에서 역까지 걸어봤습니다. 성인 남자이고 9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도 10분 이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걸 역세권이라고 안 하면 도대체 역세권은 여기서 노숙해야 역세권인지 후금이나 금강 1차 정도가 보통 누구나 인정하는 역세권이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금강 3차도 물론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분 덜 자면 되죠. 좀 걷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일부러 요즘 3시간씩 걷기 운동하는데요, 뭘. 공원 쪽은 아직 만들고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는 못 갔고, 우미린하고 웰카운티 사이 방향으로 갔고, 걸었을 땐 9분 정도 걸렸어요. 제 기준으로 뛰면 5분 안에도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30대 남자입니다. 자전거역까지 용도로 타도 될 듯요. 딱히 경쟁률 안 셀 거예요. 요새 분양시장이 그렇습니다. 경쟁률 대비 계약률 확인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103역이랑 분양할 게 많아서 그리 경쟁은 안 셀 것 같아요. 74 등기치고 이자 내고 옵션 5억인데 요즘 너무 비싸네요. 74 구조가 좋던데 여기 넣어 보세요. 검신 내에서 수평 이동도 꽤 될 겁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인구 절벽 속 인천 서구 60만 명 돌파.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 첫 번째 인구가 많은 구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60만 조금 넘습니다. 6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천 서구가 어제부로 6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4월 21일 기준 61만 2천 명 집계. 인천 최초 50만 8년 만에 60만 명 돌파. 이 사진은 인천 서구 주택단지 전경. 사진은 경인방송 DB랍니다. 앵커. 인천 서구의 인구가 마침내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부평구가 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천 자치구 가운데 6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서구가 처음입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 6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에 이어 서구가 유일합니다. 윤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인구가 오늘 21일자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인구 1만 2천 명까지 합하면 61만 2천 명. 전국 69개 자치구 중 서울 송파구가 3월 말 기준 68만 8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입니다. 인천의 기초단체 인구가 60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988년 북구에서 분리된 서구는 당시 15만 명의 인천 변두리 소도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인천 발전의 맏형 역할을 해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구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구는 내년에 8만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모든 것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전국 인구 중